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어제 전국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할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각 대학은 오늘까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여성의 딸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찰은 김 씨가 매니저를 직접 자수시킨 걸로 보고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격에 미국 무기가 사용되는 걸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격하는 데에만 허락했지만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의사들이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6월부터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 발표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의사협회 추산 의료인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든 채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말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와의 싸움에 의사 전체가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개원이 봉지기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당초 논의하던 의사 총파업 선언은 없었지만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의사들은 정부에 증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점부터 재논의하는 협상을 요구 중입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은 다릅니다.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내년도 의대 입시 주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1,497명 더 많은 4,610명의 의대생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서울대 의대보다 큰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대비 888명이 늘어난 1,913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의대에서 5명 중 3명을 뽑기로 한 겁니다. 선발 인원은 부산, 울산,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호남권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전남대가 80% 가까이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이에 따른 학칙 개정을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후 의료계와 만나 의료수가 협상을 시작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지인인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이 여성의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숨진 2명이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범행 직후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집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본인이 직접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 부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이 늦어졌지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과 유흥업소 CCTV, 종업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속사 대표와 함께 직접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김 씨는 사고가 날 때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 등 3명도 함께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들은 김 씨의 부탁을 받은 뒤 차를 대신 몰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기며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찾은 날, 검찰이 현장에 김 여사의 측근 2명이 있었던 근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동행했다가 논란이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들 역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2022년 9월 13일에 찍힌 모습입니다. 김 여사의 어깨 뒤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옆으로 쟁반을 든 또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각각 유모 씨와 정모 씨로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검찰에 제출된 원본 영상엔 2사람 모습이 담겼습니다. 둘은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갔습니다. 지인 동행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같은 달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줄 때도 2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2사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인 김창준 씨의 현충원 안장을 부탁하자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연락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접촉까지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 과정을 보도하는 데 관여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9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 명품백을 주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이 찍힌 영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지난 13일에 이어 최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가 자신의 청탁을 받고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조 과장과 연락한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대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인데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들어갔고 이것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을 돕는 역할을 한 걸로 봤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은 2심이 시작되자 아버지인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 343억 원의 존재를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1990년대 이 돈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한 겁니다. 근거로 약속어음도 재판에서 제시하며 SK가 증권사를 인수하는 종잣돈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노 씨의 뇌물 수사와 재판, 그리고 추징금 수사까지 30년간 드러나지 않았던 돈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을 받은 적도 없고 증권사 인수자금은 계열사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비자금이 SK로 흘러간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증권사 인수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돼 그동안 노 관장이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최종현 선대 회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며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데 미국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비밀리에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되는데요.
미국의 직접 개입에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리에 부여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최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약속하면서 확전을 막기 위해 미국 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큰 변화라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최근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 서방의 주요 동맹들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해왔습니다. And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time has come to consider some of these restrictions to enable the Ukrainians to really defend themselves. 하지만 확전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전투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을 확대할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러시아 측은 서방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부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분석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공장 시찰 사진 등에서 드러난 탄도미사일과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탄도미사일의 잔해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제기된 3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회사 돈으로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 11일에 내려집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서울시의원이 한 출생장려 대책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댄스와 체조를 합쳐 국민 댄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난 3월 서울 동작구에서 열린 으라차차 출생장려 국민 댄조 서울시 캠페인 행사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은 활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겔 운동과 체조를 이용해 민간 차원에서 저출생을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는데요. 댄조가 출생 장려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은 그런 출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가지고 할 때는 더 이게 좀 잘 가질 수 있고. 김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본회의에서도 이 운동과 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쪼이고! 같이 쪼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실 폼이 돼 자세를 갖췄으니까. 하겠습니다. 시장에게 서울 광장 등에서 이 댄조를 추는 행사를 마련하면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춤을 추면서 댄조를 통해서 뭔가 그 시범을 보이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든지 민간이 중심이 돼서 주도하면 네. 관에서는 도와드리는 모양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행사들은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김 의원에게 이 댄조 대신 입법 활동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출생을 위한 그런 어떤 조례는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자면 이제 조례가 당연히 하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연인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장면을 아이돌과 함께 지켜본 이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고 연인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곧이어 놀란 표정을 짓는 이 사람, 이날 공연의 주인공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 연준입니다.
어제 미국 애틀랜타에서 공연이 끝난 뒤 팬들과 인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아이돌은 팬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뿌듯하고 내가 다 행복했다. 제발 결혼해서 꼭 다시 만나자며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백을 받은 여성도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지 인증도 삼겹살과 함께 올렸는데요. K-팝이 이어준 연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선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49층 높이의 CCTV 건물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건물에 매달리는 사고도 났는데요. 긴 줄에 사람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10명 넘게 비바람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찔해 보입니다. 이들이 작업하고 있는 건물, 방송국 CCTV의 본사 건물로 49층 234m 높이라는데요. 독특한 구조로 큰 바지, 중국판 피사의 사탑이란 별명도 있습니다. 이날 낮까지는 햇볕이 내리쬐는 날씨였지만 갑작스러운 악천후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이 노동자들 안전히 내려온 걸로 전해집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열심히 일하는 게 존경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정 싸움에서 일단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을 해임하는 건에 대해선 의결권을 쓸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선 배신은 맞지만 배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저는 일을 잘한 죄밖에 없다.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 밖으로 나가거나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찾았던 건 분명하다며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겠지만 배임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하이브와 민 대표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며칠 전 인천 송도 거리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싸고 돈을 내놓으라며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는데 가해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초록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 둘 급히 뛰어갑니다. 뒤이어 빨간 바지 입은 남성이 쫓습니다. 잠시 뒤 회색 트레이닝복 입은 남성이 느린 걸음으로 뒤를 따라갑니다. 이 남성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2대3 패싸움을 하다 숫자에 밀린 2명이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흉기 든 이 회색 옷 남성, 결국 도망가던 둘 가운데 1명을 찔렀습니다. 크게 다쳤고 곧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해자 3명은 곧 붙잡혔고 구속됐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신 거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사기관은 사실이 아닐 걸로 봤습니다. 이 회색 옷 가해자 도망치던 50대 남성 권유로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났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인을 사고 판 상황인 거예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패도로 왔다 갔다 했다고. 네. 결국 돈 내놓으라고 시비가 붙었고 이날 지인 2명을 동원해 공격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가해자는 범행에 쓴 흉기는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도 준비했던 둔기로 반격했습니다. 가해자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이유입니다. 경찰은 폭행에 대해선 양쪽 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코인 거래 과정에서 불법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높아진 물가에 장을 보는 것도 밖에서 뭘 사 먹는 것에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필품을 살 때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소비자들에게 유통사가 직접 만든 PB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렴한 제품일 뿐이란 인식이 많았는데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 PB 상품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 6병 한 묶음 가격은 2,000원, 100ml당 17원으로 기존 다른 생수 가격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이 마트가 직접 들여온 1리터 흰우유는 판매량 2위 제품보다 배 이상 많이 팔립니다. 이거 고르시는 제일 큰 이유가 싸니까. 맛도 다른 거가 차이 별로 없어요. 물가가 비싸니까. 그전에는 이걸 안 먹고 다른 거 먹는데 이걸로 바꿨어요. 물티슈 역시 전체 매출의 70%가 1,000원짜리 PB 상품입니다. 개당 550원짜리 PB 라면 한 팩은 나온 지 2달여 만에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PB 상품은 제조시설이 없는 유통기업이 국내 중소제조사와 손을 잡고 만들기 때문에 마케팅과 유통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필품으로 시작한 PB 상품은 먹거리에 이어 최근 가전제품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형마트 PB 상품 매출은 2020년 1조 원에서 지난해 1조 3,800억 원으로 3년 새 38% 증가했습니다. 생수와 우유, 물티슈 등 일부 제품군은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판매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저렴해요.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요. 물티슈 같은 것들은 PB 제품을 써도 괜찮더라고요. 물가가 오를수록 PB 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온라인 PB 시장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은 PB 상품 매출이 3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며 최근 2년 새 55%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신선식품과 생활가전, 패션 브랜드까지 10여 개 품목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좀 가성비 좋고 가격이 싼 그런 제품 위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PB 제품을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중소제조사와 협업을 하는 PB 상품은 시장이 커질수록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와 일자리도 함께 늘어납니다. 국내 한 온라인 플랫폼과 PB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는 2019년 말 160여 곳에서 지난해 말 550곳으로 4년 새 244% 늘었습니다. 불경기와 그다음에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을 찾게 되거든요.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암만 해도 씀씀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니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전체 소비재 시장에서 PB 시장 비중이 아직 4%에 불과한 만큼 추가 성장 여력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다소 덥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양산은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을 걸로 예보됐습니다.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할 걸로 보이는데요. 밤에는 서쪽 지역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